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의안의 건강톡톡 한의사 정의안입니다. 도파민은요, 뇌에서 활성화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보상과 동기부여, 쾌감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속도 경쟁 또 시간 경쟁 속에서 늘 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야 되는 환경을 만들면서 살고 있잖아요.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요, 뇌에서는 도파민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 도파민은요, 또 막 충동을 일으켜서 마음이 급해지는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자, 그러면 도파민이 과연 나쁘기만 할까요? 자, 오늘은 너무 많아도 너무 부족해도 탈이 나는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해내고 싶은 동기부여가 잘 되는 사람이 성취감도 잘 느끼고요, 만족감도 생기게 되는데, 이런 욕구를 퐁퐁 솟아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성을 처음 만났을 때 호감이 간다면 도파민이 분비됐다는 증거죠. 이 상대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교제하기 시작해서 한동안 만날 때마다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긴장되고 바짝 땀이 나는 이런 교감신경이 좀 흥분되는 건요, 이 도파민이 분비되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도파민 덕분입니다. 적당하게 분비되는 도파민은 성취감, 동기부여, 쾌락, 보상감,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특히 새로운 자극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자극적인 내용이나 자극적인 이미지, 또 짧으면서 자극이 강한 영상, 시각, 청각, 촉각을 자극하는 모든 것은 도파민을 강하게 분비하게 만드는데요. 자, 그럴수록 우리는 이 점점 쾌락을 쫓기 위해서 이 도파민을 더 많이 분비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쇼폼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이렇게 쾌락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도파민 과잉 분비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뇌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 때문에 이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도파민 감수성을 좀 떨어뜨려 가지고 처음보다 쾌락을 느끼는 것이 둔해집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쾌락과 보상감을 얻기 위해서 이 도파민 촉진 자극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바로 도파민 중독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스마트폰, 도박, 음식, 알코올, 쇼핑, 약물, 이런 다양한 중독성 행동과 물질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고요, 우리 뇌는 점점 쾌락에 둔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반복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이 끝없이 계속 올라오는 쇼폼이나 또 인터넷 쇼핑의 바다를 장시간 막 멍 때리고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자, 음식, 초콜릿 같은 거 끊임없이 먹으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폭식이나 쇼폼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이런 데 빠지는 건요, 마음속에 공허함이나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 끊지 못하는 건요, 수동적으로 뇌신경계가 이렇게 작동을 해서 뇌세포가 집중하지 못하게 주의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도파민이 분비되기 시작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거든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땀이 나고 긴장하고 흥분하고 예민해지고 이렇게 감정 조절 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도파민 분비가 과잉이 되면 중독성이 생기고요, 이 중독이 지속되면 결국 교감신경 항진이 장기화되고요, 이것이 자율신경 기능에 큰 해를 끼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폭식 경향이 있거나 스마트폰 중독이 있거나 게임 중독이 있거나 이런 도파민 중독이 있는 환자들의 이 자율신경 기능 검사를 해보면요, 심하게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불안감, 초조함, 집중력 상실, 우울감, 불면증 이런 증상도 당연히 함께 나타납니다. 자, 이 도파민이 생성되고 전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자율신경 기능이 망가지면 과잉 행동 장애, 우리가 ADHD라고 하죠. 그런 병이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파킨슨 증후군 같은 질병을 초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거나 심한 스트레스 상황일 때 도파민 균형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요, 집중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복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나 행동을 통해서 주의력이 없어지고 뇌피로는 더 심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이 도파민 과잉 분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도파민의 균형을 찾는 겁니다. 흔히들 도파민 디톡스라고 부르잖아요. 자, 1시간만 스마트폰 보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하루만 숏폼 영상 보지 않으면, 또 인터넷 쇼핑 하지 않으면 불안 초조해지는 게 이미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파민 과잉 환경을 스스로 차단하고요, 집중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도파민 디톡스는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것들을 스스로 분리시켜서 차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파민 과잉이나 부족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한의 치료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몸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한약과 약침을 처방합니다. 또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치료를 통해서 집중력이 향상되고 뇌 신경 전달의 과잉이나 부족을 조절하는 힘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이 두 얼굴의 도파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욕구. 두 번째, 쾌락. 세 번째, 중독. 네 번째, 교감신경 항진. 다섯 번째, 도파민 디톡스. 그리고 여섯 번째, 한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 도파민 중독에 대해서 평소 좀 궁금하셨던 분들, 건강 유지하시는데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안의 건강 톡톡, 다음 주에도 유익한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의안이었습니다.